때는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드를 함락시킨 뒤인 2003년 2,500명의 병사를 이라크에 파병하며 함께 참전한 폴란드는 그중 소수의 병력을 바그다드 남부 카르발라 시청에 배치합니다. 하지만 시청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라크 반군의 공격을 받게 되죠. 그들은 폴란드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애썼고 결국 도시에 진입하기도 전에 폴란드군은 한 명의 존을 잃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카르발라에 진입한 폴란드군은 공격의 배후를 알게 됩니다. Rouse the locals, destabilize the situation. 그들은 바로 이슬람 시아파 급진주의자들이라고 하죠. 자신들을 탄압하던 후세인 정권이 몰락하자 시아파 무장단체들이 날뛰기 시작했고 마침 이곳 카르발라에서 순위파 최대 종교 행사가 열리며 수백만 명의 신자들이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임시 본부로 삼고 있던 시청은 위협에 놓였고 Legal Iraqi authority must be held down. 미군은 막 도착한 폴란드군 그리고 불가리아군에게 20th Landing Regiment, 2nd Infantry Battalion. 시청을 지키라고 명령하죠. Всегда действует код Великого Брата. 그렇게 폴란드군은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시청으로 향하는데 Tam w uliczce, za wami jest facet. 역시나 진입부터 쉽지 않습니다. On your knees. On your knees. 결국 일은 터지게 되고 그렇게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리고 몇몇 폴란드군은 군중들에게 집단구 타당하죠. 거리는 완전한 혼돈에 휩싸였고 폴란드군은 한밤중 겨우 시청에 진입합니다. 폴란드군 지휘관 칼린스키의 머릿속은 복잡해지죠. 인질로 끌려간 부하는 살아있을까? 이곳에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무장단체는 폴란드군의 약점을 철저하게 파고듭니다. 그들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한밤중 공격에 나서죠. 예상대로 폴란드군은 한 발 맞추기도 힘들어합니다. 안타깝게도 폴란드군은 야간 전투를 대비하지 않았고 결국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간신히 적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지만 많은 사상자가 나오며 폴란드군은 단 16명만 남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폴란드군이 시청에 고립됐다는 것이죠. 나중에 무장단체가 통신선까지 돌려버립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본부에서 지원군을 보내지만 카르발라에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Terrorists occupied the entrance from the south. Rano zajęły bojówki Assadra. Karbala jest odcięta. 폴란드군은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시청에서 버텨야 합니다. 그때 무장단체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시청에 다가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인질 협상도 제멋대로 합니다. 시청엔 무장단체 인질들이 가득 잡혀 있었는데 앞전에 군중들에게 집단구 타당하며 인질로 잡혀간 폴란드군과 바꾸자고 하죠. 문제는 속임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칼린스키는 부하도 구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밤을 맞이합니다. 반면 무장단체들은 오늘도 활발하죠. 그들은 박격포 한 대를 쏘더니 그대로 돌격해서 마치 이번엔 끝장내겠다는 듯 미친듯이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RPG 사수가 나오는데 뭔가 익숙하죠. 바로 낮에 초소에서 순진하게 과자를 먹던 빨간 티셔츠를 입은 소년이었습니다. 무장단체는 어린아이들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을 악마화시키기 위해서였죠. 고립 3일차 이제 폴란드군의 멘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계속된 전투에 한 병사는 아예 넋이 나가버렸죠. 칼린스키는 불가리아 지휘관과 작전을 논의합니다. 우선 이곳에 남은 병력은 폴란드군 16명, 불가리아군 20명이죠. 비록 상대에 비해 적은 규모의 병력이었지만 두 사람은 병사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합니다. 폴란드군이 시청 1층을 막고 불가리아군이 2층에서 지원하는 형태였죠. 한편 무장단체 리더가 또 한 번 찾아옵니다. 불행히도 이번에 많은 수의 시민들과 함께 오죠.
민간인들의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와서 وش بنية؟ 총알바지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민간인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젠 방어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죠. And they will charge us for crimes against civilians. 무장단체는 폴란드군을 말 그대로 가지고 놉니다. 칼린스키는 특단의 조치를 세웁니다. 그들과 거리가 가까운 곳을 역이용하기로 하죠. 무장단체는 폴란드군이 절대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방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는 시간마다 기도를 했는데 이 시간을 이용해서 민간인들이 잡혀있는 곳으로 조심히 침투했고 They believe no one will exit fall alive. 그렇게 무장단체에게 조금씩 가까이 다가갑니다. 한편 적군 리더는 폴란드 병사를 협박하고 있었고 Tell them that all Polish soldiers in Karbala must surrender. 그때 마침내 침투에 성공한 폴란드군이 기습 공격을 시작했고 상대 역시 반격했지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지원군이 도착하며 모든 인질들을 구해낸 폴란드군은 지옥과도 같은 시청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3일간 생사를 오갔지만 폴란드군이 미군으로부터 들은 대답은 이것이었죠. City Hall in Karbala was defended by Iraqi army soldiers. 작전 과정에서 민간인이 죽고 사원이 파괴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بدش 우śmiechał ordery za City Hall.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배틀필드 카르발라 전투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보통 이라크 전쟁이라고 하면 미군이 주인공인 영화가 많죠. 하지만 이 영화는 폴란드에서 만든 폴란드군이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카르발라는 사실 굉장히 조용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필 폴란드군이 시청을 방어하라는 임무를 받았을 시점이 이슬람 수니파 최대 종교행사 기간이었죠. 수니파 신자들은 자신들에게 중요한 곳인 카르발라에 약 수백만 가까이 방문합니다. 거기에 급진주의자들이 섞이면서 카르발라의 치안은 엉망이 됐죠. 영화에서처럼 실제로도 시청 방어전은 상당히 처절했습니다. 폴란드 쪽에서 지원군이 오기 전까진 폴란드군과 불가리아군이 합쳐서 40명도 채 되지 않았죠. 하지만 3일간 격전을 벌이며 버텨냈고 폴란드군 강습대대가 도착하자마자 상황은 빠르게 종료됩니다. 영화는 박진감 넘치는 전투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전투씬 퀄리티도 꽤 괜찮으니깐요. 시간 되실 때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저는 다음 전쟁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